아이돌의 기준을 굉장히 성장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안녕하세요, 음악을 전하는 채널 M 민우입니다. 절대 감히 누군가를 비하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전해드리면서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꿈같은 일이 K-팝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들이 해내고 있는 일인데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H.O.T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모든 10대들을 흔들어 놨을 때도 어른들은 공감하지 못했고, G.O.D가 나와서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어떤 아이돌의 한계가 보였던 그때 SM에서 내놓은 동방신기의 등장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초의 기획형을 넘어 최초의 완성형 아이돌로 평가받고 있는 동방신기, 그 중에서도 아이돌의 기준을 굉장히 성장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데뷔한 지 15년이 넘은 김준수는 여전히 아이돌 최고 보컬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멤버이자 동방신기 활동 당시에도 윤호와 함께 메인 댄서로 활약했던 멤버인데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당시 동방신기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팬덤이 강력했던 그런 멤버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동방신기의 첫 방을 굉장히 우연히 보게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가창력, 그리고 어떤 노래, 립싱크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비난을 먼저 하고 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동방신기 등장 이후에 가창력, 어떤 실력 면에서 비난을 할 것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이돌의 무대를 보면은 누가 메인 보컬, 그리고 누가 리더, 그리고 누가 막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멤버들의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뚜렷했던 때가 있었는데, 동방신기의 첫 방을 봤을 때는 5명의 멤버가 전체가 다 보컬 파트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었고, 당시에 또 무슨 아카펠라를 한다 그래서 5 멤버가 굉장히 보컬 비중이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5 멤버가 키도 다 크고 다 굉장히 잘생기고 훤칠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아준수는 팀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보컬의 분량을 차지했던 멤버 중에 하나인데, 시아준수는 굉장히 미성의 보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스키한 소리, 그리고 배음, 어떤 공명이 굉장히 큰 보컬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성의 보컬들은 미성의 보컬에만 어울리는 파트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이 부드러움을 더 강조하는 약간 그런 보컬들이 많았는데, 시아준수는 굉장히 미성의 보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고음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리고 굉장히 울림이 컸던, 성량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1세대 보컬로 예를 들어서 강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성 보컬에 약간 R&B적 창법과 좀 간드러지는 이런 보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 G.O.D의 김태우 같은 경우는 허스키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보컬을 이렇게 무기로 이제 무대에 섰었는데, 시아준수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 둘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시아준수 보컬의 색깔은 어떤 도입에서의 미성, 그리고 고음에서의 힘, 약간 허스키하면서 좀 중성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 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굉장히 라이브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또 노래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부르고 정말 열심히 춤추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또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시아준수는 오히려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는 목소리가 좀 더 전 불안하게 느꼈어요. 워낙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어떤 쇳소리가 굉장히 많이 섞여서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동방신기 5 멤버들 중에서 가장 긴 연습생 생활을 거쳤던 시아준수는 그 당시에 슈퍼주니어의 은혁하고 같이 이제 댄스팀을 만들어서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굉장히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는 노래보다 춤을 잘 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퍼포먼스, 뭐 안무에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 또 굉장히 노력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노래도 잘하고 독특한 보이스가 있다 보니까 보컬로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만, 뭐 예전에 엑스맨이나 이제 연애편지 이런 데 출연해서 이제 춤추는 걸 보면 굉장히 날렵한,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춤선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팀 내에서 윤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힘이 넘치고 또 피지컬이 워낙에 길고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춤을 출 때 굉장히 힘이 느껴졌다면, 시아준수는 좀 더 이런 날렵한 몸놀림하고 좀 더 부드러운 춤, 그리고 좀 그루브한 느낌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동방신기는 뭐 윤호의 굉장히 훤칠하고 남자다운 비주얼, 그리고 뭐 미키우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하얀 피부에 부드러운 비주얼, 그리고 뭐 최강창민은 정말 SM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뚜렷한 이목구비에 키도 굉장히 크잖아요. 기럭지도 좋고, 그리고 영웅재중 같은 경우는 정말 만화에서 갓 나온 것 같이 생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정말 만화 같은 이미지에서 시아준수의 이미지가 가장 평범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방신기 무대를 보면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멤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열심히 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면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던 영웅재중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아준수 같은 경우는 막 120% 아니 150%를 다하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모습하고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눈에 확 띄는 그런 멤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대에서의 그런 모습이 있는 와중에 이제 뭐 인터뷰라던가 어떤 예능에 나와서 시아준수가 하는 말할 때 어떤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또 굉장히 천진난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굉장히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예전에 놀러왕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은 연예인 친구들이 없고 자기 쌍둥이 형하고만 친하게 논다, 그리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보다도 더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축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순수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의 어떤 그 카리스마 넘치고, 그 당시는 없는 말인데 정말 무대 천재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팬들이 그런 모습에서 더 많이 이렇게 시아준수를 환호하고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시아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은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억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람 자체가 좀 순수한 면도 있고 굉장히 무대에서 또 열심히 하고 워낙 또 타고난 재능이나 어떤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게 다 무대에서 보여지고 팬들이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대에서 항상 땀을 많이 흘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동그란 눈과 오똑한 코, 굉장히 웃는 얼굴이 이쁜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는데, 무대에서는 정말 뭐 표정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멤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김준수는 유독 무대에서의 어떤 실수 아닌 뭐 사고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이어가 고장났을 때, 사실 가수들이 그 큰 무대에서 관객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인이어가 고장이 나면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반주도 제대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멤버들도 다 이렇게 라이브에서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전혀 다른 음정과 전혀 다른 리듬을 부르고 있는데, 시아준수만큼은 본인의 노래와 본인의 파트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서 불렀던 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무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아마 본인이 밝히기를 팬들이 앞에서 야광봉을 흔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에서 리듬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그 군복무 시절에 그 러빈디 아이스를 불러달라는 주변 사람의 요청에 갑자기 즉석에서 이제 러빈디 아이스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시아준수가 가장 유명한 파트, 그 파트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불러줘라 해서 이제 큰 목소리로 그 음에 맞춰서 불렀는데, 그게 박자도 음정도 원곡하고 맞아서 반주를 뒤에 붙여도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렀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반주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박자랑 음정이 똑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타고난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그만큼 많이 부르고 또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분명히 타고난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아준수의 데뷔 이전 영상을 보면은 과연 저 목소리에서 뭐 어떤 힘을 보여주는 메인 보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방신기 데뷔 이후에 시아준수는 굉장히 공명이 탄탄해진 소리로 힘 있는 보컬을 보여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인지 약간 허스키한 소리, 그리고 말할 때 그 쇳소리까지 더해진 게 중성적인 매력을 줬죠. 거기에 솔로 활동 그리고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단단해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나면은 굉장히 뭔가 뻥 뚫린 느낌도 나고, 워낙 힘있는 목소리에 이 표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몰입도 있게 하는 그런 보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동방신기 활동 당시에 이제 솔로곡으로 나왔던 뷰티풀 싱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는 지금도 제가 가끔 찾아 듣는 노래인데, 음원보다도 라이브 버전이 더 좋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라이브, 당시의 시스템에서는
라이브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음향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라이브를 보여준 것 같고 시아준수 보컬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꾸준하게 활동하고 또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멤버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2세대 아이돌의 시작 그리고 동방신기의 등장 그 중에서도 이제 김준수라는 멤버가 나오면서 어떤 아이돌을 보는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느낄 수 있는 그 기준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아이돌들은 굉장히 다 잘하는 그런 멤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 1세대 아이돌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역할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수준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동방신기 그리고 김준수의 등장 이후에 그런 기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최근에 김준수가 낸 피터팻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김준수 그리고 시아준수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이렇게 제 컨텐츠에서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그 당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이번 컨텐츠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음악을 전하는 채널 M